안녕하세요. 주학과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한국 교육을 미래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조향숙 박사님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과학창의재단 조향숙입니다. 구독자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작가님께서 출연해 주셔가지고 AI 세대에게 딱 맞는 자녀교육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함께 모시게 됐는데 오늘은 특히 AI 시대에 맞춤 수학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그 책도 이번에 내셨고 그래서 책 첫 부분을 보면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성장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하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도 성장 마인드셋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좀 이 수학 공부에서 이 성장 마인드셋 이게 좀 어떤 의미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걸까요? 수학 공부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수학머리가 있다. 이 사람은 수학머리가 없다. 네. 그게 아니고 네. 수학머리를 기르면 된다. 그 학생에 맞게. 네. 그게 이제 성장 마인드셋이고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다 이게 조금 어려우면 네. 내가 혹시 안 맞나? 이런 자기 검열, 자기 네. 의심은 누구나 해요. 네. 근데 그거를 붙들고 하다 보면 네. 재밌어지는 순간이 오고 네. 할 수 있는 순간이 오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게 수학이 네. 입시에서 너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돼버려가지고 시험은 잘 맞아야 되고 안 틀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좀 네.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럼 제가 최근에 한 중학생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자기는 꿈이 가수래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가수가 되는데 이 수학 공부를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지 자기는 납득이 잘 안 된다. 본인이 가수를 해도 나중에는 이 데이터가 너무 쌓여서 네. 어떤 사람이 내 음악을 많이 듣고 어디에서 더 많이 부르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네. 본인들이 이제 그 소통하려면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네.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아. 그 어느 분야든지 간에 네. 앞으로의 시대에 성공하려면 A, B, C, D가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AI, 네. 빅데이터, 네. 커뮤니케이션, 도메인 지식. 특정 도메인에만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수학을 배우는 게 수학의 지식도 배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배워야 되지만 네. 수학자가 생각하는 방법, 아. 수학자의 생각법을 배우는 게 우선 그게 수학이다. 네. 아.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 허준희 교수가 네. 수학하는 사람들은 네. 가능한 것 중에서 네. 모순이 없는 거 그것들을 고르고 네. 그 고르면 또 답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심플한 거, 네. 아름다운 걸로 전체를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까지 처음부터 배울 수는 없지만 가면서 네. 우리가 막 계산만 열심히 하잖아요. 네. 계산은 계산기도 하고 앱도 하고 막 하는데 그거를 사람한테 네. 익히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사실은 수학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은 뭐 여러 분야의 이 모든 복잡한 문제를 간결한 문제로 심플한 문제로 바꿔내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수학 교육의 중요한 역량이다, 목적이다. 아, 맞네요. 결국 그러면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들어보면 결국 그 중학생 아이가 질문했던 건 수학을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 예를 들면 이 미적분과 이 막 그런 개념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였지만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참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 지식보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도 알게 모르게 수학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던 그 문제 해결 능력 얻게 되었던 이 문제를 심플하게 만드는 그 역량, 네. 그게 이미 우리가 살면서 적용을 하고 있다. 네네. 아, 네. 그럼 박사님께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근무를 하셨고 이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수학교육, 과학교육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셨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 그 과학, 수학, 정보 등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 책임을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학교 수학 교육의 변화의 핵심은 뭔가요, 앞으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걸 성취기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거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그 지식뿐만 아니라 그거를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 세 개를 결합해가지고 성취기준을 만들었어요. 네. 그 말은 기본적으로
그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아까 얘기한 과정기능 수학자의 생각법, 그다음에 수학에 대한 호기심, 태도, 그다음에 네. 이 수학을 배워서 어디에 쓰는지에 네. 대한 수학의 유용성 같은 거를 골고루 높일 수 있도록 아. 예, 교육 과정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좀 교육 과정이 바뀌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모님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그 대한민국 과학축전 때 허준희 교수가 와서 강의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엄청 궁금했어요. 허준희 교수는 아들한테 수학을 어떻게 공부시키느냐. 그랬더니 허준희 교수는 문제를 내주는 게 아니고 문제를 애가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처음에 노트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몇 개인지 네. 풀어보라고 하는데 이게 가지런히 그렸으니까 곱셈으로 허준희 교수님께서 순식간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애가 머리를 썼죠. 그 다음에는 곱셈이 안 되도록 네. 삐뚤빼뚤 삐뚤빼뚤 아. 그 곱셈을 못하는 그림을 그려와서 몇 개인지 맞춰보라고 했다는 네. 거예요. 어느 분야든지 질문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수학이 있는 문제 중에서 답을 빨리 내도록 훈련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도록 하고 문제도 애들이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있는 문제 중에서 보통은 지금 한 학기 선행이 맞을까요? 두 학기 선행이 맞을까요? 그러면 그 이제 박사님께서 실제로 학창 시절에 소위 수학 과학을 굉장히 잘 하셨으니까 이제 이 전공하시고 또 석사 박사까지 계속 하셨잖아요.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자녀들은 좀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키셨어요? 하면서 또 겪으셨던 좀 시행착오라던가 이런 건 없으셨나요? 큰애는 네. 잘해올 거라고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고3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쭉 지나갔고 네. 둘째는 이게 잘하는 반, 중간 반, 그 다음 반이 있는데 네. 잘하는 반과 중간 반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 반은 설명을 많이 해주고 네. 잘하는 반은 설명이 적은 거였는데 우리 둘째는 중간 반을 원했어요. 근데 엄마 마음에 저는 네. 무리하게 A 반을 가라 우겼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를 들어요. B반이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엄마가 A반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욕심을 내려놓고 네.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본인한테 맞는 게 B반이라고 할 때 그걸 제가 존중해 줬었어야 됐어요. 얘는 설명이 필요한데 네. 설명 안 하고 잘하는 애들만 모여있는 저기 가면 저절로 잘할 거야. 함께 배우는 학생들이 중요해. 저는 그거를 생각한 거죠. 네. 또 전 세계 수학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보시고 공부하실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성장 마인드셋, 문제를 내는 법, 또 수학에 대한 어떤 가치, 태도 이런 말씀들을 주셨으니까 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고 있는 사례, 혹시 벤치마킹할 사례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알렉스라고 네. 디지털로 수학 공부를 하는 건데 네. 거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학생을 이렇게 진단을 해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진단을 한 다음에 네. ready to topic, 공부할 준비가 된 거를 찾아가지고 네. 그 다음 공부할 걸 주고 그 다음 공부할 걸 주고 네. 공부를 쌓아가는데 너는 이걸 몰라가 아니라 네. 요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걸 할 수 있는 거를 토픽을 주고 또 여기까지 알면 또 다른 걸 주고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이 할 수 있는 거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를 순서대로 주는 게 되게 저거는 뭐가 틀렸어가 아니라 너 뭐를 할 수가 있어. 지금 상태에서 여기까지 하니까 뭐를 할 수 있어. 모든 학생이 자기만의 페이스로 공부를 한다라는 게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제가 제 책에서 이제 소개한 거는 칸 아카데미 수학이었는데 중학생들한테 초등학교 1학년 수준부터 한 예시가 있었어요. 그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이라는 거는 1 더하기 1은 2 거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이 학생들이 워낙 수학에 기초가 안 돼 있어서 되게 느렸는데
그 중학생을 하나는 5학년부터 하고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했어요.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 애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느렸는데 네. 나중에는 일정 수준 지나니까 얘네들이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이 5학년에서 시작한 애들보다. 그래서 그 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학 개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가 이제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채워야 연결된 다른 개념으로 갈 수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이 실제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배우는 방법, 뭐 이렇게 덩어리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팍 어느 순간에 네. 배우는 학생도 있겠지만 네. 빈 개념을 안고 멀리 가기는 쉽지가 않다. 처음 말씀 주셨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 에듀테크 막 그런 수학 문제 풀이 앱 봐도 우리나라 거 대부분 보면 너 이거 틀렸으니까 너 이거 모르니까 이거 공부해야 해.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만 근데 말씀하셨던 그 사례는 아 네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더 할 수 있어. 그 다음에는 뭘 할 수 있어. 네. 와 그렇게 접근하면 저라도 되게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내가 왜 할 수 있는지 이유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와 이게 꼭 어떤 뭐랄까 테크적인 부분보다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사실은 아 네가 이걸 몰랐으니까 이거부터 해야 돼가 아니라 정말 네가 이걸 네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 다음은 뭘 할 수 네. 있어. 여기까지 아니까 그 다음은 뭘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어요는 이제 모든 부모님들의 또 어떤 바람일 것 같은데 결국은 어려운 게 애들이 너무 수학을 싫어한다는 게 문제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나아가서 좋아할 수 있게 어떤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쉽게는 예를 들어서 당근을 싫어해요. 네. 그럼 부모님 당근을 어떻게 줘요? 아주 다져가지고 네. 숨겨. 그런 다음에 네. 먹었는데 사실은 당근이 있었어. 그럼 나쁘지 않았어?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네. 뭐 당근을 먹고 체했어. 네. 그러면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기억한대잖아요. 6개월 정도는 떼야 돼.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가야지. 네. 막 당근 싫은데 막 당근 먹고 체했는데 계속 당근을 줘. 그러면은 평생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네. 저희가 이제 그 수학학습 성공 경험 거기 한 학생이 쓴 사례를 보면 본인은 수학을 싫어했대요. 근데 네. 이 학생은 어디를 갔냐면 과학탐구 토론 대회 네. 거기를 참여했는데 네. 본인이 이제 발표할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네. 본인이 그 발표할 자료에 본인도 모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고 있더래요. 아, 내가 이걸 하는데 내가 수학을 쓰고 있구나. 오, 수학 실제로 쓰이는 거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본인이 자랑스러워지면서 수학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뭐 여러 가지 통계나 데이터에 기본적으로 수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다가 거기에 있는 거를 이건 수학이야 이렇게 들이밀어보고 안 되면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살살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 것 같아요. 미래교육에 대한 책 보면은 그 Education for Their Better World 이런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더 나은 세상이 아니라 지금 애들은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아갈 거다라는 거를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어쨌든 지식의 총량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만큼만 잘 익히고 잘 외워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누구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렇게 배심으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게 수학이 앞으로의 과학기술 시대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뭐 수학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수학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나 본인의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려면 당근을 숨기듯이 결국 나도 먹어도 괜찮더라, 맛도 좋고 뭐 특별히 나쁜 거 아니더라를 본인이 인지하는 단계까지 명확하게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오늘 결국 AI 시대, 즉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어떤 미래, 사실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죠. 이 현재의 수학 공부라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할수록 항상 저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이러한 변하는 시대의 교육, 특히 수학 공부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일단 본인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수학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친구가 나를 수학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때 내가 수학을 좀 하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를 잘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예전에도 이제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요? 애들이 많이 질문했어요. 네. 시험에 나와. 이건 끝났어요. 그래서 그 뭐랑 관련이 있는지 내가 배우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걸 되게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재밌게 배우고 그게 이제 사는데 도움이 되고 나의 미래와 연관성이 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작은 힌트라도 부모님 모르시면 같이 찾아볼래? 이거 되게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지속적으로 배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필요성, 즉 이걸 왜 하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게 뭐 정답이 막 딱 하나의 답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여튼 스스로 그거를 느끼거나 깨우치지 못하면 그 학습은 점점 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렐러번스를 만들어 줄 거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일단 첫 번째로 좋아할 수 있게, 그로부터 잘하게 되어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AI 시대에 정말 자기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말씀 기억 남는 거는 수학자의 생각법.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식이 아닌 진짜로 생각하는 힘을 이 수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조금 더 좋아하고 그로부터 잘하게 되길, 또 자세한 어떤 길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AI 시대 맞춤 수학 공부법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향숙 박사님 모시고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작가 조양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